올해 대구의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처음으로 수출 품목 1위에 올라 대구의 수출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구 소멸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관광객들이 주소지 이전 없이 경북을 자주 찾다가 자연스레 생활 거점을 경북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한 해 전보다 감소했고 대구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년 2월 12년 만에 일본으로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부터 하늘빛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mm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눈이 날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1도, 안동 영하 2도, 김천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6도, 김천 7도로 오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눈과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대구의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수출 품목을 살펴보니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처음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구의 수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LNF 구지 2공장입니다.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제품에서 니켈 복합계 중심의 적용 제품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양극재 생산업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회사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NF의 수출은 2007년 1억 달러를 넘었고 2014년 2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 10억 달러, 올해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의 올해 대구의 수출 전망액이 105억 달러이니까 기업 한 곳의 수출 금액이 대구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까지 대구 수출에서 부동의 1위였던 자동차 부품은 지난 10월까지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LNF는 24억 달러를 넘어서 처음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앞질렀습니다. 우리 지역의 1위 수출 품목이 항상 자동차 부품이었는데요. 처음으로 2차 전지 소재가 1위 품목으로 등극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칠곡에 4개 공장이 있는 LNF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현재 구지 3공장을 증설 중인데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에 산업구조 재편을 잘 해서 이 시기에 우리 대구가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소재의 중심이 되는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룬 지역 기업이 대구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지역 수출 지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한 해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구 경북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10월 대구 기계루 수입은 한 해 전 10월보다 17.6%, 경북은 24.6% 감소했습니다. 10월 대구의 건축 허가 면적은 한 해 전 10월보다 35.5%, 경북은 24.9% 감소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1,830가구로 한 해 전보다 291가구 증가했고 경북은 6,369가구로 151가구 감소했습니다.
관계 인구라 아직 생소한 단어죠. 인구 소멸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라는데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지로 경북을 자주 찾다가 시간이 흘러 생활 거점을 경북에 만들거나 아예 영구 정착까지 결심하는 인구를 뜻합니다. 당장 경북으로 와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관계 인구를 꾸준하게 늘리려는 전략이 인구 소멸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주소지 이전 중심의 인구 대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신 관광이나 휴양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먼저 느끼고 이 가운데 정착까지 결심하는 이른바 관계 인구에 주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먼저 관광객이 경북을 자주 찾도록 유인책을 발굴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주조차도 사실은 당일 여행객들이 와서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경북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인구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숙박 관광 인구가 폭넓게 분포해야 하지만 경북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갖고도 당일치기 여행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가운데 이틀 이상 숙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제주, 부산, 강원, 동해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을 관광객들이 손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통합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호텔 이외의 나머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숙박 품질. 출산율과 노후 대책에 집중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관계 인구 유입 대책을 비롯해 지역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청을 찾은 나경원 부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어디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좀 더 상상력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상북도 인구 위기도 극복하고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 경북형 인구 유입 모델을 선보였던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이라는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또 한 번의 묘수 찾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지역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대구의 NUC전자, 경북에서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인증받았습니다. 이 기관들은 윤리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활동 증대 노력, 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CCM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경영 중심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신규 25개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93개사가 인증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대구시와 대구시 달서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0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분야에는 대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2개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의 경우 시군구 교육청, 복지관 협회 등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망 구축 업무 협약 체결, 달서구는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을 통해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 프랜차이즈 매장에 자활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한 내용을 우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4.3 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연구기관이 주최한 만큼 앞으로 4.3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개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문화방송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가 지난 1968년 설립한 공공정책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 외교와 안보, 냉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 연구소에서 4.3 인권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와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동북아 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4.3과 미국의 책임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4.3이 미군 정하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 군사 고문단의 통제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간직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제주인들이 천부의 권리를 빼앗겼던 제주 4.3의 진실과 마주할 때입니다. 유족들의 증언과 4.3 진상규명의 역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안에서 4.3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떨어져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억과 교육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끊임없는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미 의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건전한 한미 동맹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ne day President Biden to visit, perhaps together with President Yoon, the Jeju Peace Park, thus show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only a just nation but cares for human rights of its allies. 지난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엄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까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4.3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힘이 17배나 강한 인공 근육이 개발됐습니다. 액정 물질에다 그래핀 신소재를 넣어서 만든 건데 생체 로봇이나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기와 달리 진화한 터미네이터 근육은 인체와 더 비슷하게 유연하면서도 특출난 복원력을 갖습니다. 인간의 DNA를 결합해 만든 나비족 아바타는 3m의 키에 뛰어난 생체 능력을 자랑합니다. 카이스트 김상욱 교수 연구팀이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하는 액정 물질에 그래핀 신소재를 넣어 만든 그래핀 액정 복합 섬유, 즉 인공 근육입니다. 천가닥의 근육 다발로 1kg의 아령을 들어올리고 상처를 아물게도 합니다. 인공 근육 자벌레는 살아있는 자벌레보다 3배 빠르게 이동하고 손가락 형상의 근육은 빛에 따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그래핀 액정 복합 섬유가 빛 또는 열을 받게 되면 일렬로 배열된 분자 구조가 불규칙적으로 수축되면서 움직임을 하는 원리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인간 근육의 작업 수행 능력보다 17배 강한 힘을 갖는 이른바 헤라클레스 근육입니다. 힘만 세거나 속도가 빠른 근육은 있었지만 유연하면서도 강하고 복원력까지 갖춘 근육은 세계 최초로 저명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신경과 연결되거나 AI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한 가닥 한 가닥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체에 이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운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 중인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합성 생명체 등의 로봇과 웨어러블 장치의 발전, 인공 장기 등 생의학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온라인 시장, 이른바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 7,044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소상공인은 잘 이용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시장 확장과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최적의 도구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동향을 진단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579만 개 가운데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53만 개, 9%에 불과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정규리그 종료 후 11월까지 대구에서 마무리 훈련을 펼친 대구FC는 약 한 달간의 휴식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1월 다시 선수단을 소집해서 2023 시즌 데뷔에 돌입합니다. 대구FC는 1차로 국내 전지훈련을 남해에서 진행하고 2월 4일부터 17일까지 13박 14일간은 일본 가고시마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이어갑니다. 월요일부터 하늘빛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mm 미만의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눈이 날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의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1도, 안동 영하 2도, 김천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6도, 김천 7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눈과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성주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대부분 지역 9도에서 1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0.7도, 김천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8도, 김천 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봉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6도, 봉화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또 한 번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